전북대 한 교수가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논문이 또 나와 교육부가 연구 부정이나 입시 비리에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상습적으로 축산분뇨로 만든 액비가 뿌려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상상고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10%가 주민 투자로 이뤄지고 지역 기업의 참여가 보장되면서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대학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끼워넣고 입시에 활용한 사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더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또 다른 교수의 논문인데 연구 부정 사례에 해당하는지 혹시 이 논문도 입시 비리에 연루됐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았고 2017년 발표 국내 학술지에 실린 전북대 한 교수 논문. 논문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 제1저자가 고등학생들입니다. 교수는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연구재단 등재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당연히 저자예요.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논문에 소속이 고등학교로 적힌 저자는 또 있는데 1저자인 고등학생들의 당시 교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계획 단계에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저 이름을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논문에 관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도 약간 부담스러웠던. 교사 말대로라면 부정 논문일 가능성이 높은 셈. 교육부 훈령이 부당 저자 표시를 연구 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순수하게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했는지 다른 부정이 숨어 있는지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이 학생들과의 교수와의 관계, 미성년 공저자와 교수와 관계,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어디에 진학을 해 이런 논문을 써서 진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한 교수가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입시에 활용한 게 확인되며 전북대의 연구윤리의 민낯이 이미 드러난 상황. 연구 부정 사례가 또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주택가 인근에 축산분뇨로 만든 액비가 무단으로 살포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더구나 상습적으로 뿌려지고 있어서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공장 부지입니다. 바닥에는 축산 분뇨로 만든 액비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지난 5일 몰래 뿌려진 액비에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옆에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날이 금토일이에요. 금토일에는 창문을 못 열어놓고 살았어요. 액비는 농촌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농가 밭 등 정해진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물 재배와 관련 없는 공장 등지에 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축산 분뇨 유입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생산된 액비를 보관할 수 없게 되자 업체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살포 당시 인근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켜놓지 않은 액비 수송 차량이 적발돼 불법 행위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GPS는 무조건 이제 켜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지금 GPS에 그 50도에 갔다는 그게 표시가 되어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처분을 하려고 지금. 축산 분뇨로 만든 액비가 무단 투기된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모두 4차례에 걸쳐 60여 톤가량 뿌려졌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장마철에 액비가 무단으로 살포돼 빗물과 함께 섞일 경우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2차 환경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문화재 시골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주일가량 비가 이어져 집안이 약해진 상황에서 작업을 한 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했던 게 원인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2m 깊이의 구덩이에서 문화재 조사를 하다 흙더미에 매몰됐던 근로자들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의식불명이고 다른 한 명도 다쳤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잦은 비로 집안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발굴 현장의 안전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덩이 깊이가 2.4m니까 여기서 파낸 흙은 이 굴착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2.4m는 떨어진 곳에 쌓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구덩이 바로 옆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덩이 벽면이 흙더미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구덩이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자 통로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로를 두게끔, 경사면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그 흙이 밑으로 쏟아지면서 벽면에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비닐이나 흙막이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규정을 다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대표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여행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 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 의장의 변호인은 송 의장 측이 받은 650만 원은 여행사가 13명의 여행 경비를 50만 원씩 할인해 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1,000유로도 가이드가 써야 할 여행 경비를 송 의장에게 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의원들의 동유럽 해외 연수를 앞두고 일정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 씨에게 우리 돈 650만 원과 1,000유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완산학원의 대규모 비리 사태, 학교 비정규직 파업까지 요즘 전북교육계는 큼지막한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바람잘 날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환 교육감이 각종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만 남겨놓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부분입니다. 타 시도와 다르게 적용한 기준 점수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교육감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산고는 전국에서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성고를 한번 놓고 보죠. 여기는 도단위, 광역단위 학생 모집이거든요. 그리고 상산고는 전국단위 학생 모집입니다. 광역단위가 76점 맞습니다. 근데 전국단위가 10점으로 해주세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하는 겁니다. 대규모 비리 사태가 터진 완산학원은 정성화 로드맵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이사회 정성화를 위해 9월 관선 이사 파견을 시작으로 교육청의 행정행위를 차례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의 퇴출 의지도 강했습니다. 법률상 당연 무효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시효가 사실 없습니다. 부정채용에는 시효가 없어요. 2차 총파업이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단 교섭의 한계는 있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 등 광역단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중히 예우해서 전환 신청을 수용하고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이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상산고 평가 과정에서 기준 점수와 사회 통합 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교육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교육감이 국회에서 상상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대에 진학한다고 한 발언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인사에서 지나치게 측근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송 지사의 한 비서관이 4급 승진과 동시에 부단체장에 임명돼 역대 부단체장 인사에 유례가 없고 조직 내에 많은 불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정된 서기관 자원으로 일선 시군의 단체장들과 협의한 결과라며 인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의 첫 번째 사업인 육상 태양광 1구역의 사업자가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업의 10%는 주민 투자로 이뤄지고 참여 주민은 연 7% 수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지역 기업의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동측의 육상 태양광 1구역 예정지 1,476억 원을 들여 9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147억 원이 주민 투자금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에 참여한 주민은 연 7%의 수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지난 5월 새만금 민관협의회 결정에 따른 겁니다. 지역 주민은 이제 10% PF에 참여하시도록 돼 있고 그 형태는 채권형으로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새만금개발공사는 이 컨소시엄과 다음 달 13일까지 우선 협상을 진행한 뒤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컨소시엄은 사업을 시행할 SPC를 설립하고 내년에 투자 주민을 모집해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이익 가운데 일부가 주민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컨소시엄은 전체 사업비의 40%인 457억 원을 지역 기업에 맡기기로 했고 전체 기자재의 93%를 지역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태양광 기자재 업체의 신규 투자, 증설 투자, 특히 우리 지역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북으로의 이전. 이번 사업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과 효과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5분에 전주에 호우경보가 내린 가운데 시간당 7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주시 태평동과 동서학동 등의 일부 상가와 도로 등 8곳이 침수돼 현재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밤 늦게까지 5에서 50mm가량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낮부터 밤까지 최고 60mm가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에도 곳에 따라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마을버스를 운영하려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전주시는 15대의 마을버스 구입비와 운영비 등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외곽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완주군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직영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일단 관련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적자 폭을 줄이려면 마을버스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이른바 비당권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평화당 원외위원장 협의회 운영위는 당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해온 한 중진 의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따르면 그 목적이 비례대표 선정권과 총선 공천권 확보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밤 의원 총회에 대해서도 당의 진로를 논의하려면 몇몇 의원이 아닌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당권 투쟁으로 당을 흔들 거라면 탈당한 뒤 밖에서 길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거래하고 있는 세계 1위 수탁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다음 달에 전주에 사무소를 엽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다음 달에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 업체는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투자 자산 170조 원의 관리를 맡기로 공단과 협약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이어 또 다른 미국의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도 전주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지원사업단 발대식이 시민과 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지원사업단은 내년부터 융합기계 시스템과 스마트 농식품과 등 모두 5개 학과를 운영하게 되며 기업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산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